안녕하세요.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스마트폰이 불러오는 중독과 사이버 비행, 그리고 청소년 SNS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즘 청소년의 일상은 스마트폰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삶의 일상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등굣길, 쉬는 시간,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중독은 물론이고 수면장애, 사이버 폭력, 그리고 무분별한 유해 콘텐츠 노출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인지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범죄에 쉽게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든 스마트폰을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결 방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평소에 구독하는 신문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범죄를 다룬 칼럼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의 박원철 부장판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스마트폰 비행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 인터넷 분리 모델, 즉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문제는 통신 기능과 인터넷 기능이 한 기기 안에 합쳐져 있다는 데 기인합니다. 전화를 하기 위해 켰던 스마트폰으로 인해 어느새 SNS를 보면서 동영상을 보다가 게임으로 넘어가는 등 스마트폰을 손에서 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화, 문자만은 가능한 일명 라이트폰이나 공심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심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대체기기 박람회를 열어 자녀에게 스마트폰 대신 통화용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등하교 중에는 통신만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은 가정이나 학교 후 공용기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분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과 장소의 분리입니다.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반드시 개방된 공간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거실에서만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가족 모두가 휴대전화와 스마트 기기를 전용 바구니에 보관하도록 하는 휴대폰 바구니 캠페인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확산 중인 이 캠페인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개인 스마트폰 대신 크롬북 같은 공용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방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일부 공립중학교에서는 단톡방 없는 학급 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SNS 의존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적 보완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수업 시간 중에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다만 여전히 언제 어디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부족한 만큼 교육당국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도 청소년 전용 폰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는 전용 폰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호주는 이미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 주요국들도 비슷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 가입이 청소년 연령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매출의 10%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모두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합의의 결과입니다. 결국 핵심은 경제적 이득보다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있습니다. 보호자와 학교,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기준을 세우고 청소년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교육이자 청소년 보호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제안한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완하기 위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무역과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한 끝에 노예 해방 법령의 통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옳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만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그에 따른 세부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요즘 아이들 중에 스마트폰 안 쓰는 아이가 없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대인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등등의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인과관계 성립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질수록 스마트폰 없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너도나도 스마트폰을 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이도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깨달아야만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범죄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와 가족이 관련된 문제가 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고 다 같이 해결 방안을 마련합시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